저는 아직도 그 사진을 못 봐요. 그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요. 2016년 5월 19일이었고 에베레스트 정상은 마리아 스트리뎀에게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8년간의 훈련 끝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건도 가장 힘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3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데스존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건이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한 임무가 어떻게 좋지 않게 끝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6년 4월 9일 전 세계에서 모인 12명의 등반가들. 이 경험 많은 네덜란드 산악인 아놀드 코스터의 인솔 아래 오직 한 가지 목표,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위해 7주간의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로버트 그로펠과 아내 마리아 스트리뎀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스트리뎀은 결코 도전에서 물러서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지녔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숫자는 그녀를 창밖의 자연 풍경만큼이나 매료시켰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금융학 강사로서 존경받는 경력을 쌓았고 학생 시절 가졌던 그 열정으로 젊은이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산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그녀는 산을 정복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닿을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산에 무모하게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거대한 바위를 오르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피하는 모험을 계속하며 훈련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가족, 특히 어머니를 걱정하게 했고 어머니는 이런 일들이 딸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리아는 조용히 지내며 학자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작은 성공을 쫓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리아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가 등산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인 로베르트 그로펠이었습니다. 2003년 21세의 마리아가 수의사인 로베르트 그로펠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강사로 일하기 위해 호주로 이주한 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곧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로베르트는 마리아처럼 야외 활동을 사랑했고 아드레날린이 솟는 짜릿함과 세상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걸 원했습니다. 균형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로베르트는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잘 어울렸을 것이라 상상됩니다. 이후 5년간 로베르트와 마리아는 산악인으로 안전하게 활동하며 각자의 일을 하고 큰 꿈을 위해 저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두 사람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리아와 로베르트는 산악인들이 꿈꾸는 가장 위대한 도전 중 하나인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을 결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킬리만자로, 엘브루스, 데날리, 아콘카과, 빈슨산, 그리고 푼착 자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내를 시험하기 부족했다면 두 사람은 도전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로베르트는 비건이었습니다. 비건이라는 것은 동물에서 나온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죽이나 양모 같은 동물성 제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등반가로서 활력을 유지하려면 식사에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졌습니다. 마리아와 남편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일국 정상 등정으로 이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마리아가 태어난 대륙의 가장 높은 산, 아프리카의 거대한 킬리만자로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산은 해발 19,341피트에 위치해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미션의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다른 산들만큼 높진 않지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산입니다. 고산병이 찾아오면 두통이 마치 고대 북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와 로버트는 함께 정상에 올랐고 자랑스럽게 유명한 우후루 봉우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다음 목표였던 데날리 산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에베레스트는 그들의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들의 결혼, 그들의 사명, 그리고 그들의 생존 자체를 한계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시 샛길로 빠져볼게요.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합류하거나 영상 선공개, 독점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면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만나요.
알래스카의 데날리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고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노출된 피부가 몇 초 만에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 헬리콥터가 날씨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구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로버트는 정상에 올랐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경험 많은 등산가라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도전은 남아메리카에서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사막에서 아콘카과가 솟아올랐습니다. 춥지는 않았지만 매우 건조했고 다른 산들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의 힘을 요구했습니다. 태양이 듭을 태우는 가운데 이 부부는 지쳤지만 성취감을 안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6년 마리아와 로버트는 네 번째 산인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정상 등정의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로버트는 캠프 4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정상 전 마지막 정거장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캠프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좌절했을 장애물을 이미 극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끊임없이 움직이는 얼음탑이 있는 쿤부 아이스폴을 힘겹게 통과했고 텐트를 찢어버릴 듯한 강풍이 부는 로체 벽에서도 싸워왔습니다. 캠프4에 도착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새까만 하늘과 살을 내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부부와 팀원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으로의 마지막 등반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등반가들은 비틀거리며 텐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로프에 카라비너를 걸고 정상으로 향하는 긴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반딧불이떼가 얼어붙은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로버트는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비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마리아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줄에 섰고 그들의 팀과 이 밤에 도전을 선택한 수십 명의 등반가들과 합류했습니다. 등반가들은 종종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산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도가 이미 불리한데 폭풍도 언제든 예고 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심스럽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분명히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웠죠. 15분 후 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고 그들 아래 온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는 분명 승리의 순간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팔에 안겨 산소 마스크 너머로 얼굴을 맞대고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가 그 흥분을 마리아와 나누려고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 있던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지쳐 있었고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아주 작은 약점도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등반을 계속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나아가면 목숨을 잃고 시신이 영원히 산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로버트는 얼어붙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와 모든 산을 함께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녀 없이 정상에 올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마리아가 그들의 목표가 식물만으로 인간이 가장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임을 상기시켜준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 등반이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이 등반은 동물성 식품 없이도 강해질 수 있고 식물만으로도 가장 높은 산에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에베레스트에 비건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등반가들이 그들 주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몇몇은 동정하며 돌아봤지만 다른 이들은 생존에만 집중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만이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서 증명해 그들에게 보여줘 라고 말하듯 작은 몸짓을 했습니다. 지쳐있는 와중에도 로버트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망설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정상에 오르는 걸 잊고 싶었다. 하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그가 다른 산에서 봤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에게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그는 카라비너를 풀고 위쪽 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고 제 시간에 아내에게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로버트가 떠난 후에야 마리아는 자신의 외로움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를 기다리며 그녀가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려 했겠지만 사캠프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는 건 폐를 핥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생각은 흐트러지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찾아오며 두려움이 혼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로버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위에서 괜찮을까? 충분히 빨리 움직이고 있을까? 그가 힐러리 스텝을 지날 때 안전할까? 그녀는 그가 정상에서 깃발을 들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마스크 아래로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꿈꾸던 거였잖아. 세상에 자신들의 신념을 보여주고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해 서는 것.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는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자신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닐까? 죄책감이 추위보다 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몸은 점점 멈춰가고 있었다. 다리가 떨리고 눈꺼풀이 자꾸 감기려는 걸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자신보다 그를 더 걱정하며 뛰고 있었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오직 당신의 연인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여기서 혼자 쓰러질까? 아니면 위에서 빛나는 등산객들 사이로 로버트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더 큰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두 팔로 자신을 꼭 끌어안고 어딘가 깊은 내면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다. 속삭임이 그녀에게 일어나 따라가고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차갑고 고요한 산 위에서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남자가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로버트의 등반은 고통과 경외심이 공존했다. 능선은 점점 좁아져 양옆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꺼져내리고 별 아래에는 검은 허공만이 펼쳐졌다. 한때 수직의 암벽이었던 힐러리 스텝은 지진으로 일부 무너졌지만 여전히 정확함과 담력을 요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차가운 바람에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로버트는 이를 악물고 그곳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평평해졌다. 그는 마침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에베레스트 정상은 등반가들이 머물 수 있는 웅장한 무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글쎄, 그렇지 않다. 에베레스트 정상은 한 번에 몇 명만 겨우 설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봉우리일 뿐이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사방으로 지구가 곡선을 그리며 펼쳐진 걸 볼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이 얼어붙은 바다처럼 뻗어있는 모습도 보이고 아래 마을은 쌀알처럼 작아 보인다. 바로 그때 영광이 밀려온다. 잠시 동안 로버트는 자신이 느끼던 모든 고통과 허약함을 잊었다. 그는 심지어 희박한 공기조차 잊었다. 그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 덕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비건이라는 단어가 적힌 초록색 깃발을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비췄다. 그의 팀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포옹했다. 하지만 로버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없이는 승리가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건 겨우 절반일 뿐이다. 무사히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힘든 일이다. 로버트가 하산을 시작할 때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만약 그가 잠시 멈춰서 주위를 둘러봤다면 그곳에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엔 아래서 기다리는 마리아뿐이었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본다.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을까? 아니면 그녀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오길 바랐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증상으로 로버트는 자신이 고산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엔 아래서 기다리는 그 여자만 떠올랐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마침내 로버트가 자신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뛰는 법을 잊어버렸다. 용기를 내어 로버트는 마리아를 불렀고 아주 미약한 반응이라도 돌아오길 바랐다.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자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리아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술에 뭔가 이상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은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탈진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마리아는 고산병에 걸린 것이었다. 로버트가 정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로버트가 하산을 고집하지 않은 것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로버트는 마리아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마스크를 조정하고 산소 공급량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산소통이 바닥났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도 그는 시도해봐야 했기에 예비 산소통을 꺼내 그녀의 마스크에 대고 눌렀다. 그걸로 충분하길 바라면서. 그녀의 가슴이 더 깊게 오르내렸다. 마치 숨 쉴 수 있게 된 듯했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자 로버트는 아마도 그 순간만큼 기뻐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이 그녀를 너무 깊이 침범했다. 그녀의 몸이 다시 축 늘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다. 로버트는 그녀를 끌어올려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는 정상에 오른 뒤 힘이 빠지고 근육이 반항하는 걸 느꼈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그녀를 두고 떠날 수도 떠날 생각도 없었고 그는 가능한 방법을 다급히 떠올렸다. 그는 어떻게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는 떠올렸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주사였다. 그의 배낭 깊숙한 곳에 덱사메타손 한 회분이 작은 케이스에 밀봉되어 있었다. 이것은 고산 등반가들이 뇌부종, 즉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부기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이다. 그들은 비상시에 사용할 최후의 수단으로 이 약을 챙겼지만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마리아의 축 늘어진 몸을 바라보며 로버트는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쓸 수도 있었고 정말 필요했다. 하지만 떨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마리아를 보자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녀를 선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에 바늘을 꽂고 주사기를 눌렀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기적처럼 그녀의 눈이 깜빡이며 떠졌고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 순간 로버트의 마음은 방금 오른 정상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을 것이다. 마리아가 움직이자 로버트에게 기대었고 그는 그녀를 로프를 따라 이끌어가려 했다. 로버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집에 데려가려 했다. 내려가는 동안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까? 아마도 그는 정상에서 본 경치나 힐러리 스텝을 오르며 힘들었던 경험을 말했을 것이다. 아마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아니면 둘이 한동안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을 거야. 어느 순간 그녀는 감사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쩌면 작별의 눈빛이었을지도 몰라. 로버트가 그녀의 눈빛을 이해하고 곁에 있어달라고 했을지 궁금하지만 이제 소용없어. 주사는 그저 시간을 조금 벌어줬을 뿐이야. 마리아는 숨이 점점 얕아지다 결국 로버트 품에 쓰러졌어. 로버트는 마리아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녀의 가슴도 움직이지 않아 로버트의 세상은 무너졌다. 2016년 5월 20일 34세의 마리아 스트리뎀은 남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어.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 언제 자신의 삶이 저 산에서 끝날 걸 알았을까?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적어도 평생 사랑한 사람의 품에서 죽었다는 사실에서 어떤 평온함을 찾았을까? 오랫동안 로버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정상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그녀를 안고 있는 것. 마치 자신의 온기가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처럼 그녀를 꼭 안고 있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오래 머물수록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의 시신을 옮길 수 없어서 로버트는 생애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그녀를 앗아간 그 산에 시신을 남기고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그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다.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유는 마리아와 로버트가 무모한 등반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 번 다른 산에서 돌아선 적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위험에 맞서기로 선택했다. 마리아는 비건 생활에서도 힘과 지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여러 대륙에서 입증했고 에베레스트는 꿈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그곳이 그녀의 여정의 끝이 되고 말았다. 그녀의 인생이 겨우 34세에 끝나버린 것은 정말 비극적이며 로버트가 등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었던 여인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안타깝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한 세월 동안 그들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우리가 꿈을 쫓을 때 감수하는 위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는 에베레스트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로버트와 나눴던 헌신과 비건 생활에서도 강인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그녀의 결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결국 그녀의 여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중요한 것은 길을 가며 지니는 사랑과 목적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사세요.